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두 번째 교훈, 돈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이란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어떤 것이다. 97페이지부터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기는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른바 독해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독해력은 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나는 최근에 새 VCR을 샀다. 그 기계에는 VCR의 여러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매뉴얼이 붙어 있었다. 내가 원한 것은 금요일 밤에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를 녹화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 매뉴얼을 읽으면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세상에서 VCR의 작동 방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어 보였다. 나는 단어들은 읽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단어들을 단순히 인식하는 데는 A를 받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F를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융보고서는 이와 같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숫자를 읽고 이해해야 한다.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서 그 말을 골백 번도 넘게 들었다. 나는 또 이런 말도 들었다. 부자들은 자산을 획득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부채를 획득한다. 이제부터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설명하겠다. 대부분의 회계사와 금융 전문가는 이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의 간단한 그림들이 9살 런두 꼬마에게 튼튼한 금융 초석의 출발이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어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간단하게 가르쳤다. 가능한 한 그림들을 많이 사용했고 단어들은 적게 사용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숫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상자 설명으로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앞에 그림에서 위쪽의 수입, 지출 상자는 수입계산서, 흔히 손익계산서로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즉 수입과 지출을 측정한다. 아래쪽의 자산, 부채 그림은 대차 대조표이다. 이것은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측정한다. 많은 금융 초보자들이 수입계산서와 대차 대조표의 관련성을 알지 못한다. 이런 관련성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돈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혼란의 원인은 자산과 두 단어의 정의에서 발견된다. 그 혼란을 통해 교훈을 배우기 원한다면 사전에서 자산과 부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된다. 물론 훈련받은 회계사들은 그 뜻을 알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리스어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사전적 정의에서 그 단어들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말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내 부자 아버지는 9살짜리 두 꼬마에게 이렇게만 설명했다.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이란다. 정말 멋지고 간단하고 유용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 수입, 지출, 자산, 부채의 상자 그림으로 현금이 부채에서 지출을 거쳐 유출되는 화살표로 98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의했으니 이제는 내 정의를 단어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는 어떤 것이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어떤 것이다. 사실은 이것만 알면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면서 살면 된다. 이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어와 숫자에 대한 무지가 돈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는 숫자건 단어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무언가 잘못 이해되는 것이 있다는 있다. 무언가 잘못 이해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부자가 부자인 것은 돈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어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금융 지식을 알아야 한다. 즉, 단어와 숫자 모두를 알아야 한다. 앞에 두 그림 속의 화살표는 현금의 흐름, 즉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숫자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단어만으로도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금융 분석에서는 숫자를 읽는다는 것이 전체를 보는 것, 즉 내용을 찾는 것이다.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관한 내용을 읽어내야 한다. 많은 가정에서 돈에 관한 노력은 열심히 일해서 앞서가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산이 아닌 부채를 사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나 독립하지 못한 젊은 사람의 현금 흐름 패턴은 아래 그림과 같다. 100페이지 그림 설명입니다.
직업에서 얻은 소득이 수입, 급여 상자에서 아래의 지출 상자 내 항목인 세금, 식료품비, 집세, 의복비, 오락비, 교통비 등 현금 흐름으로 빠져나가는 화살표 패턴이다. 다음 101페이지 그림 설명은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으로 아래와 같다. 직업에서 얻은 소득이 수입, 급여 상자에서 아래의 부채 상자 안의 용자금, 소비자 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 현금 흐름으로 빠져나가는 화살표 패턴이다. 그리고 102페이지 부유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 그림 설명은 아래와 같다. 주식, 채권, 어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자산과 부채가 그려진 아래 상자에서 위에 그려진 수입과 지출이 그려진 상자의 수입으로 현금 흐름의 화살표 패턴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들은 당연히 단순화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생활비 지출이 있고 의식주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있다. 앞의 세 그림들은 가난한 사람, 중산층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